일하고 꿈꾸고 저항하는 청년들의 노동조합 청년유니온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지금 시작합니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138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MC DJ 7위입니다. 오늘도 지난 회차에 이어 보조 MC 없이 강훈님을 모시고 진행할 텐데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인사해주세요. 인사하는 거구나. 그러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를 해야 되죠. 네, 그럼요. 이거는 어떻게 감 떨어졌나봐. 그러니까요. 예전에 보조 MC로 많이 출연하셨죠. 생각해보면 팟캐스트 같이 했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죠? 제가 이제 MC DJ 한 이후로는 한 번도 없었는데 예전에는 이제 팟캐스트에서 이제 보조 MC로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나왔었던 것 같아요. 맞네, 그러네. 그렇게 까먹었다고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내가 내용량이 좀 적은가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워야 새로운 뭘 넣었나 봐. 저 근데 저 굉장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게 늘 말하면서 옛날 일을 다 까먹기 때문에. 그쵸. 아니 오늘 이제 팟캐스트에 출연해 주시려고 의정부에서 사무실에 오셨는데 자전거를 타고 오셨다고. 네, 맞아요. 자전거 타고 왔어요. 얼마나 걸렸나요? 실제로 탄 시간은 한 2시간? 보통 2시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재밌어요. 오늘 또 날씨도 좀 우중충하고 맞아요. 오늘 좀 추워가지고 좀 힘들긴 했는데, 자전거 타면 약간 좀 되게 단순, 반복하는 운동이잖아요, 자전거가.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생각하기가 좀 좋아요. 약간 좀 떠오르는 생각도 좀 있고 그런 걸 좀 보고 일단 경치가 좋으니까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고. 위험하진 않나요? 위험하죠. 위험하구나. 위험하던데요. 그러면 다른 생각하고 그냥 단순 반복 운동은 아니지 않을까요? 그죠. 전방 주시 항상 해야 되고. 이게 처음엔 몰랐는데 그냥 가볍게 그냥 탈 땐 몰랐는데 어쨌든 로드 자전거고 속도가 좀 나오는 거여가지고 사고가 나면 크게 날 것 같아서 원래 헬멧 안 쓰고 막 타다가 헬멧 사가지고 타고 어쨌든 좀 조심하려고 하는 편이죠. 안전과 관련해서는 좀 이전 편에선 얘기 안 했지만 청정net 처음 시작할 때 담당했던 분과가 자전거 분과예요. 진짜요? 그래서 지금도 약속의 자전거 하는 오영열 대표랑 동갑이고 친구여서 거기서 자전거 장비 맡기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막 진짜 안전 문화에 대한 인식조사 막 이런 거 했었는데 그때 했던 게 정말 그대로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 해에 청년회에서 자전거 타고 입장한 게 그 해인가요? 맞아요. 그래요? 되게 인상 깊었고 그 영상으로 시작했던 게 맞아요. 그쵸. 거기 자전거에다가 고프로 같은 걸 달고 쭉 이렇게 쭉 위험한 그 상황들을 보여주고 그리고서 의외로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그대로 입장을 하셨죠. 저 굉장히 인상 깊었어가지고 그게 원래 반대가 있었어요. 시의회에는 자전거를 그렇게 들어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없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약간 숭고한 자리인 거야. 어쨌든 거기는 민주주의의 어떤 상징이고 대의민주주의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시의회 관계자는 자기의 직장이고 어쨌든 서울시의회도 의미 있는 공간이고 하니까 근데 이제 거기를 자전거를 타고 들어오겠다 이렇게 하니까 문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실 서울 청정넷이나 청정넷 활동 자체가 다 기존 어떤 관행 혹은 관습 이런 것들과 부딪히는 지점들이 많았어가지고 그런 이제 신기한 거의 전례 없는 입장이었어요. 그거는 진짜로. 어쨌든 최근에 이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는데 한 주말에 한 100km? 이틀에 걸쳐서 100km 정도를 타는데 이게 어쩌다 보면 오늘처럼 평일 아침이나 낮에 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최근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어쨌든 말이 좋아 프리랜서지 방백수처럼 살고 있는데 하고 싶은 거 하겠다고 찾겠다고. 근데 이게 평일 오전에
인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런 거죠. 제 어떤 요새 어떤 삶이라고 하면 우리가 활동할 때나 혹은 어떤 운동할 때 뭐 불안정한 노동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다양한 삶의 형태가 있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걸 좀 약간 좀 직접 보는 약간 시각적으로 접하는 이런 요새 어떤 삶의 자전거를 타시면서 뭐 좀 더 대중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시나 봐요. 약간 그런 것도 있죠. 약간 좀 뭐랄까 체감하고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그게 왜냐면 진짜 되게 다양해요. 막 뭐라 그래 막 그러니까 자전거 똑같이 타는데 자전거 타는 사람도 다 다른 자전거니까 이렇게 뭐 강아지 이렇게 끼고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뭐 그런 거 보면 좀 재밌다고 느낀 게 이게 어쨌든 프리랜서로 어쨌든 하고 있으니까 이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거구나. 사실 직장인이면 이런 평일 아침에 미친놈 아니겠어요. 2시간 동안 자전거를 타고 출근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프리랜서로서의 이야기, 그 실제 당사자 이야기를 안 들어본 건 아니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임금 노동도 약간 좀 하셨고 맞아요. 그리고 활동가로서도 계셨고 한 입장에서 프리랜서는 어떤 느낌인지 오늘 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강호님이 프리랜서로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해오셨는지 지금부터 광고 듣고 이야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유니콘 사운드와 함께합니다. 유니콘 사운드는 행사 전문 음향 회사입니다. 공연, 체육대회, 집회까지 무대 음향이 필요하신 분은 페이스북에서 샵 유니콘 사운드를 검색해주세요. 또는 전화번호 010-5688-5415 010-5688-5415 전화나 문자 주세요. 유니콘 사운드 사랑합니다. 청년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당대우를 파헤치는 코너 유니온 센터와 팟캐스트 노가리가 함께하는 코너 이번 주 상담 111입니다. 이번 주 상담 111은요. 유니온 센터로 들어온 노동상담 중 실제로 청년 노동자의 일터와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부당대우와 궁금한 상담을 각색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이것도 노동법 위반인가? 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지? 등 일터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 궁금한 청취자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리는 코너입니다. 이게 사무실 구석에서 뭐 하는 짓이에요? 저희가 이제 사무실 이사하고서 처음으로 녹음을 해보고 있는데 새로 만든 사무실, 작은 사무실이 창문이 없어서 그런가 좀 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이게 사면이 다 가벽이다 보니까 이게 잘 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공연 공간으로 나와서 저희 7이랑 같이 녹음을 하고 있는데 주변 잡음이 좀 많이 섞일 것 같고 또 저희가 조용히 해야 돼서 공연 공간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조금 작아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큰 회의실은 또 그래도 창문이 있으니까 그만큼 좀 소음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좀 덜 울릴 것 같아서 큰 사무실에서 녹음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러면 오늘의 상담은 어떤 상담 준비하셨을까요? 오늘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 따끈따끈한 상담이고요. 전화 상담이고요. 내용이 조금 기가 막혀요. 코가 막혀가지고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질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알바를 구하다 사기를 당한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알바 땡국에서 알바를 찾다가 괜찮은 시급의 일자리가 있어서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업무는 서울 안에 있는 회사 지사에서 지사로 오토바이 타고 물건을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이후 바로 전화가 와서 면접을 보러 가기로 약속을 잡고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회사가 어떤 곳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쓸모없는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본격적으로 일을 언제 시작하면 될지 이야기를 제가 꺼냈습니다. 근데 면접 보는 사장님이 단순히 물건을 나르는 일이지만 내용물이 너무 중요하고 보안을 유지해야 해서 각서와 보증금을 받고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조금 의심스러웠지만 높은 시급인 만큼 중요한 일이겠거니 생각했고 또 사무실도 나름 번듯해서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고 각서에 사인과 보증금 20만 원을 드리고 업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업무가 정확히는 물건을 지사에서 지사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지정해준 장소와 일시에 나가 사람들에게 물건을 받고 지사로 옮기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의심스러워져서 일단 일을 하겠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심이 들어 알바 땡국에 올라온 사업장 대표랑 사업장 이름을 찾아봤는데 대표는 다른 사람이고 물건을 파는 회사로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사업자 등록번호도 달랐고요. 아무래도 범죄에 연결된 것 같아서 일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미 지불한 2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알바하려면 2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가끔씩 요구하는 곳들이 있기는 해요. 다만 그래요? 근데 보통은 이거는 교육비 명목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죠. 다만 이게 또 정말 업무의 필수적인 교육비로서 이제 요구하거나 아니면 연수 비용으로 요구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통상적으로 내고 아르바이트라기보다는 사실은 직장인분들 일을 하실 때 통상적으로 이제 교육비나 아니면 연수비 약간 이런 식으로 내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알바에서 구하시다가 약간 비슷한 이제 연수비 약간 이런 느낌인 줄 알고 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분에게 상담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이분에게 드렸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이런 경우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아요. 보증금이랑 계약금을 받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노동법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노동자로 인정이 안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노동자는 아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임금품을 받는 자를 노동자라고 하잖아요. 법에도 그렇게 적혀 있고. 하지만 이게 임금품을 제공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 업무를 받고 뭘 제공하고요? 근로자가 금품을 제공하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가로서 이제 업무를 제공받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다시 근로자가 일을 해가지고 사업장에 전달해서 그것에 대한 대가로 또 돈을 받는다 이런 방식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거는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프리랜서 거래 같은. 네, 그렇죠. 프리랜서 계약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등한 1대1의 계약 관계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계약금이 걸려있지 않았다면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고 하면은 근로자성을 조금 살펴봐야겠죠. 뭐 지정된 사업장으로 출퇴근을 한다든지 근로시간이 지정되어 있다든지 아니면은 사업주에게 업무를 지시받는다든지 등 각종 근로자성 지표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확하게는 보시면은 정확하게 출퇴근하는 정서가 없어요. 또 이게 거의 건수별로 시급 일자리 뭐 그런 거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하고 이런 건 또 아닌가 봐요. 그렇죠. 또 이분은 여기는 정확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일이 있다고 하면 나와서 일을 하는 거였고 근데 그게 건당으로 받는 거였어요. 근데 보통 이분이 설명을 들었을 땐 1시간 정도 일하면 5에서 6만 원 받는다. 에? 아니 계약금이 20만 원인데요? 그러니까 그게 큰 건가요? 그러니까 나가서 1시간 일하면 그러니까 보통은 한 번 운반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거 하나 하면은 5에서 6만 원이다. 건당. 그리고 건당 5에서 6만 원. 그리고 그 일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식의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혹하셔가지고 했는데 사실 보시면은 느낌이 오시잖아요. 근데 저라도 혹하겠는데요? 그렇죠. 누구라도 혹하겠죠. 보시면 느낌이 오시죠. 위험하고 혹하겠는데요? 네. 회사에서 지정해준 장소와 일시에 나가서 어떤 사람에게서 물건을 받아가지고 다시 회사로 옮기는 일. 근데 그 물건이 뭔지 정확하게 물건을 옮기는 사람이 몰라도 상관이 없나요? 몰라도 상관은 없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그게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하면은 잡혀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마약이었으면 마약을 운반책으로 하면은 잡혀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배달업은 무조건 내가 무엇을 운반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정확하게 자신이 무엇을 운반하는지 알고 있으면은 보통 현금으로 옮긴다고 하면 100%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100% 보이스피싱이거든요.
아, 보이스피싱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도 약간 들으면서 이건 되게 보이스피싱 운반책. 그 냄새를 맡으셨어요? 네, 저는 못 맡았어요. 큰일 날 뻔했네요. 보이스피싱 운반책이 하는 얘기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분에게 혹시라도 단 한 건이라도 했으면은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는 게 형량을 가장 적게 받는 일이거나 참작될 거다. 라고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유니센터 노동상담에서는 노동상담 받고 있으면은 많은 건 아니지만은 보통은 1년에 한두 건 정도 이제 나는 모르고 송금 업무를 했는데 나는 모르고 물건 옮기는 일을 했는데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있었다. 그래서 내가 내가 이런 것들 증거까지 다 모아서 경찰에 신고까지 했는데 경찰도 나를 공범으로 공범이라서 나에게 처벌한다고 한다. 이거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참작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사실 연루돼서 실제로 일을 했다고 하면 무조건 공범이거든요. 근데 이게 알바 천국에 일단 올라온 거잖아요. 네네. 이런 범죄 느낌이 나는 이런 거를 올려도 되는 건지 이것도 되게 문제적이네요. 사실 알바 땡국 보시면 범죄 느낌 나는 거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무슨 보드게임 카페다 라고 하면서 이제 연락을 보드게임 카페인데 사람들이랑 대화만 보드게임 설명해주고 사람들이랑 대화 잘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갔더니 보드게임 겉면으로는 보드게임 카페인데 안에서는 술을 팔고 근데 이제 좀 심각한 업체라고 하면 거기서 성매매까지 이어지고 이런 경우도 있고. 토크바라고 해놓고. 네네네. 사실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한번 자세하게 찾아봐야 되겠지만 정확하게 올리면 안 되겠죠 이런 건. 그러니까요. 아니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알바 천국이나 이런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위험하고 또 거기다가 유혹이 너무 강한 이런 일들이 올라와도 되는지 이게 더 문제라고 보이긴 하네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런 범죄 구인구직들 같은 경우는 알바 천국 같은 데가 아니라 중고나라나 약간 이런 데도 당당하게 그냥 글이 올라와요. 보시면은 어떤 사기 업체 우리가 이제 사기를 할 거고 대략적인 금액은 사기에서 얻을 금액은 50억 정도다. 그 중에서 들어오시는 분은 대표이사로 이제 바리사장을 얹힐 거고 징역 5개월 정도 살고 갔다 오시면은 15억 정도 드릴 거다. 이게 어디에 올라와 있다고요? 중고나라라든지 이런 약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런 구인구직 글이 올라와요. 당근에 별게 다 올라와 있다던데 그 당근에도 있으려나? 당근에서는 제가 아직 사례를 찾아보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당당하게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되게 15억 징역 한 3년 살고 15억이면은 가능하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고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은 좀만 생각해보면 사실은 사실은 앞에 대신 맞을 사람들 세워놓고 뒤로 빠지는 방식이 15억은 챙겨주겠냐고요, 솔직히.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그게 정부에게 추징금으로 다 뺏기게 설계를 해놨을 거예요. 본인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돈은 돈대로 다 못 벌고 이럴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이런 식으로 범죄와 연루될 수 있는 알바가 요즘에 조금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차원에서 한번 가져와 보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너무 도움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께서는 결국 이분께서는 일은 안 하셨어요. 너무 의심스러워서 일은 안 하시고 너무 현명하시네요. 근데 이 20만 원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냐? 그러니까 이거 물어보셨는데요.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못한다고 하면 되잖아. 그러면 안 돼요? 결국은 이게 이분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을 안 하니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말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증금에 대한 이 보증금을 어떤 명목으로 걸었는지, 그러니까 이 명목 이분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기밀유지 사항으로서 명목을 적혀 있었겠지만은 실제로 각서라는 그 서류는 작성하고 본인께서 안 가져오셨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서류에 보증금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서 사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같은 경우는 되찾으려면 사실 민사소송을 걸어야 되는데 근데 그 20만 원으로 민사소송 걸기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건다고 하더라도 이기기가 어렵다. 근데 저는 순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건 이 물건을
중간에서 가로채면 이 보증금을 안 준다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다기보다 비밀 유지라던가 이 일을 아예 하지 않으려고 한다던가 이런 데도 뭐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뭐 물론 각서를 봐야 되는 거지만. 그렇죠. 이분께서 돈을 냈으니까. 근데 사실 또 이분께서는 보증금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게 보증금이 아니라 계약금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그 각서를 그쪽에서는 이제 말로는 보증금이라 설명을 해도 이분께서 작성한 그 서류가 어떤 명목으로 되는지 지금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은 못 찾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아유, 너무 속상하시겠어요. 그래도 너무 큰 위험은 피했다. 20만 원을 잃고. 그렇죠. 크게 배우셨네요. 큰 돈 주고 배우셨네. 큰 돈 주고 배우신. 속상해. 네. 아무튼 뭐 오늘 약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노동상담 좀 가져봤고요. 네. 오늘은 제가 선정한 노동상담에 대한 상담 답변과 관련 정보 말씀드렸습니다. 언제나 궁금하신 노동법이 있으시다면 팟빵과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상담은 언제나 02735-0262번으로 연락주세요. 여기까지가 이번 주 상담 111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강호님을 모시고 제대 이후에 어떤 일들을 해오셨는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사실 강호님이 사무실에 오셔서 종종 오신다고 또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하고 계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노동조합 간부 출신으로 현장에 직접 나가서 노동 실태를 파악하고 계신 것이 아니냐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위장 취업 하시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했잖아요. 프락치라는 표현을 제가 또 내 인생에서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뭐 이제 쓸 수 있는 말이지만 맞아요. 아니 내가 위장 취업이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단어로는 프락치가 나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발끈하시더라고요. 지금도 발끈했네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먼저 아직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말씀을 아직 안 드리고서 얘기를 하니까 청취자분들께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야기를 듣고 강호님이 이것저것 많은 일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팟캐스트에서 이 이야기를 풀어보자고 하니까 강호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일들을 리스트를 쭉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다 읽어드리면 도시락 급식 배송 알바, 의약품 배송 알바, 쿠팡 플렉스, 행사 스텝 알바, 모의 면접 지원자 역할 알바, 설문조사 참여 알바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리스트를 보니까 저희가 늘 관심 있어 하고 또 어떻게 풀면 좋을지 고민이 많았던 프리랜서 플랫폼 쪽에서 일하시는 게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일단 그 얘기는 천천히 해보는 것으로 하고 먼저 제대 이후, 그러니까 시간상 제대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이었나요? 제일 먼저 했던 게 그 방과 후 교실,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에 도시락 배달하는 일이었는데 그건 한 3주 했어요. 꾸준히 가는 거군요. 평일 5일 내내 했고 3주 동안 하루에 5시간씩 일을 했던 게 있었고 근데 그 일이 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근데 배송인데 왜 5시간이나 걸리는 거예요? 도시락을 상차해서 그러니까 가지고 와서 차에 싣고 한 2시간 정도 배달해요. 배송을 하고 한 군데가 아니군요. 네. 그 도시락 배송 업체가 한 군데지 여러 유치원을 그죠 맞아요. 한 8, 9곳 정도 됐고 그 도시락도 있고 그 벌크라고 하거든요. 그 예전에 보면 학교 다닐 때 국통 같은 거 있죠. 엄청 큰 국통? 그거보다 조그만한 사이즈인데 거기에 담겨서 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식판도 그 철제 식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랑 그 국통이랑 밥이랑 이렇게 그냥 덩어리처럼 반찬 따로 이렇게 해서 거기서 급식처럼 할 수 있게. 유치원에 식판도 없어요? 식판도 갖다 줘야 빌려주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없는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방학 때는 급식실이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도 이제 알았네. 하여튼 그게 있어요. 그걸 벌크라고 하는데
그 진짜 엄청 무겁거든요. 음식물도 다 들어가 있고 해가지고 그냥 20kg 되더라고요. 그런 거 한 4-5개랑 다른 건 도시락은 한 20인분 정도 되는 거 해서 박스가 있거든요. 박스로 해서 한 몇 개였더라? 한 10개 정도? 근데 그거를 이제 매일 반복하는 거죠. 근데 이게 좀 환경이 좀 열악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이게 어쨌든 알바를 여러 가지 하면서 글을 쓰고 있는데 약간 일기와 후기의 사이 정도로 약간 어쨌든 나의 시간의 기록이기도 한데 제가 그때 시절을 생각하면 약간 좀 힘들었던 경험이 많아가지고 기억이 많아서 왜 그런가 이런 생각했었는데 약간 그 일 할 때 3주 동안 좀 제가 되게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왜요? 그게 약간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시선을 자꾸 의식하게 되고 그게 왜 그랬는지는 이제서야 조금 이제 해석이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좀 축약해서 얘기하면 약간 나를 고려해주는 사람이 진짜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점심시간에 배달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한 9시 반쯤 나가서 차 빼고 도시락이랑 그 벌크를 싣고 점심 전에 학교와 대학교 이런 데 이제 납품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점심시간이니까 사람이 좀 이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좀 늦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도시락이 좀 늦게 만들어졌어. 그러면 이제 내가 출발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늦어지니까 근데 12시는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에 무조건 맞춰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근데 그게 말이 쉽지 뭐 교통 상황도 맨날 다르고 뭐 이래가지고 이게 가는데 늦게 오면 늦게 온다고 뭐라 그러고 아니, 내가 늦게 오고 싶었다고 도시락이 좀 늦게 나왔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고객 입장에서는 점심시간이 소중하니까 도시락으로 먹는 것도 사실 썩 좋은 식사는 아니고 그래서 약간 그런 뭐랄까 안 좋은 그런 감정들이 이제 저한테 전달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또 이분들의 마음은 이해가 돼요. 왜냐면 1시간 정도 진짜 타이트한 시간인데 빨리 먹고 좀 쉬거나 아니면 늦게 오면 또 교대를 해줘야 돼가지고 그 시간이 좀 안 맞고 이래가지고 이해는 하는데 그 또 늦으면 또 여기서는 이제 사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사장이 또 나한테 전화를 하는 거야. 그럼 사장은 네가 도시락을 늦게 줬는데 내가 어떻게 빨리 가냐.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도 이제 제가 왜 늦었는지 뭐가 뭐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이런 거 물어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사실 좀 뭐랄까 이렇게 받는 분도 그렇지만 약간 학교 보안관이 있어요. 초등학교에는. 근데 그분들은 또 당연히 자기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방문객이 오면 온도 재고 손 소독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제가 가면 사실 사람을 마주치진 않아요. 그냥 그 앞에 도시락 통을 이렇게 박스를 놔주고 가는데 어쨌든 그분들 입장에서 온도도 재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난 좀 마음이 급한 거지. 근데 그냥 막 갔어요. 그러면 막 소리 지르는 거야. 왜 그냥 가냐. 뭐 이렇게 막 좀 약간 언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리기도 하고 다 보안관 하시는 분들은 한 40, 50대 더 뭐 60대 이렇게 되신 아저씨들이니까 근데 약간 그런 거 왜 이렇게 나를 막대하는 것 같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좀 약간 불쾌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근데 약간 이런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많았어. 그래서 이 일이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 나를 좀 되게 초라하게 만들었던.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일을 하는 사람의 편이 아무도 그쵸. 안 되어주는 것과 좀 뭐 어떤 이유가 더 있었을까요? 약간 아니면은 좀 막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으려나?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제가 일을 하면서 초라해지는 순간은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을 때인 것 같거든요. 막 저도 좋아했던 일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막 싫지도 않은 일이었어요. 그리고 근데 왜 그 일을 시작했냐면 일단 좀 일 해보고 싶은 게 있었고 전역하고 나서 또 이제 8시간 일하기 싫은데 그리고 그 정도면 일할 수 있겠다 싶었고
그리고 어쨌든 코로나 시국이 그때 막 또 유행할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배달업이? 사람들을 만나는 일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걸 한 거였는데 평소에 운전하는 거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약간 좀 뭐 이렇게 약간 좀 자괴감이 드는 근데 그런 상황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어렵더라고 그게. 아직도 다 해석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게 뭐냐면 장면으로 기억 남는 건 그 주변에 그러니까 동네예요. 동네 그 사이에 이제 망원동이었었는데 그게 되게 좁잖아요. 망원시장도 이렇게 맞아요. 있고 막 이런 사람도 많이 지나다니고 하는데 큰 차였거든. 근데 이제 짐을 다 싣고 막 힘드니까 골목길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그때 딱 이제 출근하는 사람들이 막 지나가거든요. 날 꼭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그게 좀 이상하지. 막 아침 출근할 시간에 저 골목에 앉아서 근데 얼굴이 안 좋으니까 힘쓰고 막 이랬으니까 담배 피우고 있고 막 이래서 쳐다보는데 그 시선이 좀 괴로웠던 것 같아. 왠지 모르겠는데 좀 그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 진짜 알아보고 싶은 건 정말로 시선이 이상했는가와 그치 그게 맞아요. 그게 진짜 이상했을지와 그냥 내가 그렇게 느꼈을지 맞아 그 두 개가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막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해는 안 되죠. 아니요 저 근데 이해 안 되진 않아요. 왜냐면 그래? 저도 되게 하기 싫은 일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 일이 저를 굉장히 초라하게 만들었다고 많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도 그때가 누가 나를 초라하게 봤는지 아니면 내가 초라하게 느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왜 우리 이런 얘기를 하게 된지 모르겠는데 네. 근데 이거는 근데 좀 제일 처음에 했던 1월달에 했던 거여서 근데 좀 이게 임팩트가 있었던 거죠 저한테는. 그 이후에는 이제 다른 일들을 했던 건데 하여튼 뭐 이게 저희 최근에 청소유랑 같이 팟캐스트를 했었는데 그 팟캐스트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첫 노동이 그 다음에 노동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의 노동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노동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강호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제대 이후에 조금 다른 첫 노동이긴 하지만 제대 이후에 여러 노동을 했던 것 중에서의 첫 노동이었잖아요. 앞으로 이 노동이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그 다음 노동으로 갔는지 이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노동조합에서 일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청년들의 노동을 대변하는 입장인데 실제로 우리는 그 현장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일터는 노동조합이고 사실 이 노동조합은 조직 문화도 나쁘지 않아. 뭐 다른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일터를 되게 다양한 일터를 전전한다는 점에선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뭐 저 역시도 경험을 했었고 그런 일터를 많이 바꾸는 경험을 했었고 앞으로도 또 경험할 예정이고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이제 좀 안정적인 노동을 하고 있는 거죠. 강호님 역시도 오랫동안 노조에서 일을 하고 계셨고 또 군대에 계셨다가 다시 일을 시작하시면서 고충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어떻게 보면 구직 현장에도 나가신 거고 할 텐데 어떠셨는지 이런 게 좀 이게 처음에는 사실 그 군적금이 있으니까 그 돈으로 생활했거든요. 이제 뭐 큰 돈들이 좀 나가고 이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일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있어서 그리고 원래 군대에서 나오면서는 좀 연구 쪽 사업 혹은 직장 활동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해서 연구 사업들을 좀 몇 개 넣었었어요. 지원 사업 넣고 지금도 넣어둔 상태고 연구소 같은 데 면접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할 때 이제 돈이 없는 거죠. 점점 떨어져 가니까. 그리고 어쨌든 일상생활에서 생계를 이어가려면 필요했던 게 있어서 그래서 이제 어쨌든 좀 뭐 활동이 좀 불규칙적이니까 구직 활동 자체가 그래서 약간 좀 장기적인 혹은 그런 걸 조금 저는 좀 걸렀던 것 같고 단기 일자리 중심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1월 달에 이거는 1월 말에 끝났었고 아까 그 일했던 거는 그리고 뭐 그러니까 눈 수술한 게 있어서 3월 이후에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좀 여러 가지 했던 게 이제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런 알바들이었던 거죠. 그 어디서 좀 굳이 찾아보셨어요? 알바몬 뭐 이런 알바몬에서 많이 찾아봤고 알바몬에서 단기 일자리로 해서 찾아봤고 그리고 그 워크넷에서 통계조사원을 뽑았던 걸 누가 알려줘가지고 그거는 지원해봤죠. 그것도 하셔. 통계조사원? 그 고노부 서울 고용노동청에서 저희 집 최근에 왔었던 것 같아요. 경제노동인구 조사. 맞아요. 그거 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진짜 며칠 전에 그걸 했거든요. 신기하다. 그거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거 떨어졌어요. 그거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 어떤 어머님께서 오셔서 하시는데 너무너무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뭘요? 그 같이 이제 마주하고 이야기하는 걸. 그러니까 그 너무 어려워한다, 미안해한다. 이게 너무 심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이런 거부당한 경험들이 너무 많으셨던 건지. 맞아요. 그 제가 사실 저 통계조사는 뭐 하는 일인지 잘 몰랐거든요. 지원하고 나서 서류 합격하고 나서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 중도 포기율이 70%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계약 기간이 뭐 한 달이면 그렇게 되나 봐요. 그게 어쨌든 말한 것처럼 거절당하는 경험들 때문에. 근데 이제 면접 볼 때 저는 면접 보러 갔을 때도 좀 약간 신기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저랑 제 친구 현우랑 같이 지원했어요. 현우가 소개시켜준 거였고 돼서 갔는데 현우는 이제 다른 것 때문에 이제 안 왔고 저는 이제 갔는데 뭐지? 나밖에 없는 거예요. 30대, 20대 이런 약간 청년층이 다 5, 60대 할아버지 그 남성분들 그리고 여성분들 뭐 이렇게 있고 남성분들은 다 정장 포멀하게 입고 와서 면접을 보고 약간 거기서 좀 이게 무슨 상황이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냥 캐주얼하게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켓 같은 건 입었지만 들어가서 가서 면접 볼 때도 막 이런 거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어렵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 말고는 뭐 나머지 다 상관없었고 근데 저는 사실 그건 별로 저는 신경 안 쓴다. 우리 막 편의점 실태조사 할 때 가서 막 쫓겨나기도 하고 그쵸 맞아요. 막 캠페인 할 때 막 욕먹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별거 아닐 것 같다 막 이런 얘기 했는데 결국은 떨어지긴 했어요. 네, 뭐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원자가 너무 많은 건가? 그런 건 아니고 주기적으로 뽑는데 연령대가 사실 다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분들이어가지고 같이 일하기 좀 어렵겠다 싶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좀 고려했을 때 아마 떨어진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들어요. 연령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좀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 50대 평균 50대 그렇더라고요. 근데 거의 다 이제 집을 방문해서 그 조사 통계 뭐 무슨 일을 하고 뭐 이런 걸 받아내는 맞아요. 건 거잖아요. 근데 그럼 같이 일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갔다 와서 같이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구나. 그냥 그게 전부가 아니군요. 입력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뭐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그리고 그게 있었어요. 그분들 다 아마 자격증이 있었을 거예요. 그분들은. 이 통계조사원 자격증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요? 오, 그런 게 있구나. 어쨌든 기본적인 그리고 노동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는 분들 그리고 프로그램 이런 거 쓸 수 있는 분들로 아마 뽑지 않았을까. 그런 게 있었어. 근데 좀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그게 있었다. 통계조사원 면접 보러 갈 때 이게 현우랑 얘기했을 때 현우가 워크넷에서 뭐 이렇게 개인정보 동의하는 거에서 빼서 그렇다고는 했는데 면접 보러 가는데 문자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 그러니까 서류 합격했다. 언제 면접이다. 어디로 와라. 뭐 이런 문자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르겠어. 그 현우 말대로 뭐 잘못 눌러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내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공지사항을 계속 확인하고 내가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보고 그러고 나서 내 수험 번호는 또 메일에 있어요. 그게 이름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서 내 메일을 찾아서 내 수험 번호를 확인하고 내가 이렇게 막 계속 비교하면서 봤어. 아이고. 근데 막 같은 막 숫자에 계속 나열돼 있으면 헷갈리는 거 있죠. 맞아요, 막 착시현상처럼. 그래서 이게 지금 내 번호가 맞는지 한 진짜 계속 몇 번을 봤어. 봐도. 그리고 아무런 연락이 계속 없으니까 당일날까지 내가 또 그날 가기 전에도 또 확인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한 3-4일 내내 계속 두 개를 비교하면서 확인하고 결국에는 면접장 가서 내 명찰이 있는 거 보고 약간 최종 확인한 느낌? 이게 약간 좀 막 이게 되게 어쨌든 구직하는 과정에서 그런 합격했다 안 됐다 이런 문자 오는 거나 연락 오는 거 되게 드물잖아요. 특히 불합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약간 그냥 마냥 기다리거나 애타게 되는 그런 맞아요. 안 그래도 막 그런 얘기 들었었어가지고 이제 맞아요. 불합격된 경우에는 내가 불합격했는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조합원들이. 근데 그걸 실제로 경험하신 합격하셨는데도 실제로 또 경험하신 맞아. 면접 합격했는데 서류 합격했는데 그런 게 좀 있었죠. 최근에 연구직 지원 넣었었는데 거기도 이제 면접을 보러 갔었는데 거긴 좀 이거랑 완전 반대였어요. 그러니까 합격한다고 공지하는 그날에 연락이 와서 합격했다고 문자도 주고 전화도 몇 번 줬는데 제가 그날 핸드폰 놓고 밖에 나갔다 와서 못 받았는데 그 연락을 이제 사전에 주고 그리고 면접 날짜를 조율하더라고요. 그건 좀 되게 좋더라. 그래서 제가 핸드폰이 없었어가지고 그냥 나중에 다른 분들 먼저 하고 제 시간 정해서 알려줬는데 그런 건 참 좋더라고요. 좀 청년의 시각에 맞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면접 방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 감수성은 좀 있었어요. 그러면 좀 이 알바? 이 일자리 굉장히 재밌었다. 너무 좋았다. 라고 하는 일터가 있으셨을까요? 그 재밌는 거 하나랑 약간 좀 울컥했던 거 하나. 막 화나 이런 게 아니라 좀 슬펐던 그 두 가지를 좀 그래도 얘기해보면 하나는 행사 스텝 아르바이트였거든요. 그게 첫날, 그러니까 그것 한 4일 했어요. 한 3시간씩인가? 하여튼 그 정도? 근데 이제 하는 일이 뭐였냐면 요새 이제 행사 같은 거 하면 밥 먹는 행사 같은 경우는 이 가림판 같은 걸 하잖아요. 투명 가림판. 근데 그거를 행사장에 세팅해 주는 거 이런 거였거든요. 무슨 행사 자체는 뭐예요? 학술회 같은 거. 뭐였더라? 정신의학 춘기학술회? 막 그런 거였어요. 학술회. 여기 불광 가는 쪽에 있는 예전에 힐튼 호텔 알아요? 지금 이름 바뀌었는데 하여튼 거기였거든요. 거기서 했는데 처음에 첫날에는 이제 가림판을 택배로 이제 주문해서 그거를 다 뜯어서 가림판 보면 스크래치 방지한다고 파란색 그걸로 이제 다 돼 있어가지고 500개 정도를 그거를 4명이서 그걸 다 뗐어요. 첫날은 그러고 갔어요. 이게 좀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그냥 별 생각 없었는데 둘째 날부터 사실 꿀의 향기가 좀 났었는데 근데 첫날 기억에 남았던 건 떼는 작업을 약간 지하 같은 데서 했어요. 반지하 같은 호텔 내에서 안 쓰는 홀 이렇게 해서 창가 쪽에서 했는데 저 위쪽 창문이 이렇게 높으면 내 시선은 요 정도인데 여기는 이제 지하. 근데 저 위에는 호텔 객실이 보이는데 호텔 객실 엄청 크게 이렇게 건물들이 많아서 약간 좀 보다가 약간 그거 같다. 뭐지? 기생충 같은 기생충. 저도 기생충 생각하긴 했는데 그런 느낌의 어떤 재밌다는데 약간 그런 흥미롭다. 그런 생각하다가 하여튼 둘째 날부터는 이제 실제로 행사가 시작됐고 이 가림판을 자리가 이렇게
그 뭐지 일반 학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대형 강당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세워주는 건데 근데 원래 처음에 막 얘기 들을 때는 한 진짜 빨리 해야 돼서 막 몸을 빨라야 되고 서둘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힘들 줄 알았어요. 그 약간 우리 행사할 때도 막 단기간에 뭘 해야 되니까 맞아. 그런 느낌을 막 갖고 긴장감을 좀 갖고 있다가 근데 한 10분, 15분, 뭐 5분 뭐 이렇게 얼마 안 됐어. 다 끝난 거예요. 아 생각보다 이게 그냥 이렇게 하니까 여러 명이서 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했지 그러고 거기서 도시락도 줬어요. 근데 호텔 도시락도 준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먹어본 도시락 중에 제일 비쌌을 거예요. 진짜 잘 나왔어. 막 연어 있지, 스테이크 있고, 막 초밥 있고 되게 잘 나왔거든요. 우와. 그거 그 같이 일했던 친구가 이거 아마 3만 원 정도 할 거라고. 그 3일 내내 먹고. 근데 하여튼 그렇게 밥을 먹고 나면 행사가 점심 행사가 끝나요. 아, 그 점심에 그걸 왜 까냐면 점심 무슨 런치 심포지움 이렇게 해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그 앞에서 그 발표하고 토론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설치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이거 다 한 15분 걸려서 설치하면 우리도 이제 밥을 먹고 아까 말한 그 3만 원짜리 도시락을 먹고 그러고 나서 조금 쉬고 있으면 이제 그 행사 끝나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를 다 수거해 다시. 그럼 일이 끝나. 아 소독도 안 해요? 뭐 안 하던데? 아 그래요? 아니. 아 그렇구나. 나는 소독하고 뭐 닦고 뭐 이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안 했어. 아 근데 물티슈로 한번 닦긴 했었어요. 그거 말고 소독은 안 하던데? 오 그런 문제가 있었네. 오늘 좀 약간 많이 배워가는. 아 그렇구나. 근데 일 자체는 내 일은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더 시켰으면 했을 거예요. 왜냐면 계약한 건 11시부터 3시까지였는데 시간으로? 하루에 한 4시간씩? 근데 그 1시 2시면 무조건 끝났어요. 아니다. 2시면 끝났다. 아니네. 정확히 한 1시 40분 정도 다 끝났어. 왜냐면 30분에 하여튼 그 정도에 끝나요. 2시 전에 다 끝났고 그거까지 했으면 소독까지 했으면 원래 계약 1시간대로 했겠지. 근데 그걸 안 했었고요. 그 나의 일은 11시에 가서 한 1시간 대기해요. 아, 또 대기가 있어요? 이걸 얘기 안 했는데 그러니까 시간 순으로 얘기하면 11시에 출근해서 그 이제 잠깐 브리핑을 듣고 근데 점심 식사를 바로 하진 않으니까 한 12시 그 심포지움이 12시나 12시 반에 시작하거든요. 그때까지는 대기해. 그러고 진짜 그 딱 10분 정도 세팅하고 밥 먹어. 한 30분 밥 먹어 쉬면서. 그것도 대기 시간이죠. 한 40분, 30분 대기하고 치워 10분. 그럼 일이 끝나는 거야. 실제로 일하는 건 30분도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근데 그걸 2인 1조로 이제 홀 몇 개를 지정해서 했는데 1시간 동안 대기하는데 할 게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친구랑 막 얘기하고 친해졌어요? 친해지. 당연히 친해지. 그치. 내가 또 혼자 막 그냥 핸드폰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물어보고 막. 그리고 그게 있었어요. 그때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그 시즌이었어. 그 시즌이구나.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좀 약간 뻘쭘뻘쭘하게 있다가 걔도 이제 심심할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뭐 선거했냐 투표했냐 이렇게 물어봤지. 했다 이렇게 해서 누구 찍었어요? 막 이렇게 물어봤는데 안 알려주는 거야. 안 알려주지. 그거 비밀이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요? 그래서 말았어. 그러다가 또 이제 또 시간이 뜨니까 막 자꾸 물어보네. 학교래. 무슨 과예요? 대학생이에요? 그거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약간 조합원 만드는 약간 이렇게 막 조직하려고 막 한 거죠. 조직까지는 아니었지만 물어보면서 그 선거 얘기하고 아니 왜 물어봤냐면 어쨌든 아마 개표 결과에서 20대 남자의 그게 좀 특징이어가지고 그게 좀 궁금해서 물어봤다 막 이런 얘기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한번 또 이렇게 말문 트이면 또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 해봤냐, 이건 왜 하게 됐냐, 뭐 어떻게 뭐 지냈냐, 뭐 이런 걸 다 물어본 거죠. 그래서 약간 좀
그런 재미가 있긴 했었죠. 그거 말고는 일반 청년 만나서 대화를 했다. 그지 약간 인터뷰한 느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가 재미있는 걸 많이 들었어요. 뭐 군대의 얘기도 뭐 잠깐 듣고 알바했던 얘기도 듣고 막 그랬다가 근데 이 친구도 뭐 여러 대외 활동들을 하는 친구였고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얘기가 잘 됐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한 3일 정도를 그렇게 지낸 건데 저는 좀 어쨌든 그러니까 1월달에 했던 그건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일이고 이거 전에도 의약품 배송을 보조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그것도 육체적으로 힘들었거든요. 체력적으로. 이건 뭐 널널한 거야. 너무 힘쓸 것도 없고 이 친구도 일을 잘해가지고 호흡이 잘 맞았거든요. 그래서 일하는데 너무 널널하고 막 우리 쉬는 쪽이 약간 햇빛이 잘 뜨는 쪽이었는데 막 나른하고 그래가지고 낮잠도 자고? 잠은 못 자지. 그쵸. 뭐 그런 알바였는데 이거 3일째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게 일이 없다는 거 자체가 약간 대기 시간이 길다는 거. 어쨌든 우리가 노동법을 공부하고 이러면 대기 시간도 근로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좀 약간 기운 빠진다 그래. 나른하고 이런 게 좀 있어서. 눈치가 보이는 건 아니고? 눈치를 보긴 해야 됐죠. 어느 정도는. 이거 왜? 근데 또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재밌었는데 어쨌든 그 저희를 고용한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한 28인가 그랬어요. 그 친구도 이제 계약직인 것 같은데 내가 그 친구랑도 좀 친해진 거지. 나름. 그러니까 너는 언제부터 이랬니?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걔가 이제 지도 쉬고 싶으니까 우리 있는데 와가지고 그냥 또래니까 다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 얘기하고 약간 그래서 그런 건 눈치는 안 보였는데 학술 행사에서 사실 그렇게 사람이 많지도 않았고 평균 연령이 좀 높았나요? 학술대 이런 거면? 그 참여자들? 참여자들 다 의사였어요. 나이 많으신. 근데 그 알바할 때 좀 인상 깊었던 건 어쨌든 대기 시간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된 거? 어쨌든 막 호텔 같은 데서 뭐 혹은 경비하시는 분들도 다 대기하는 건데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되더라고. 알바할 때 대기하는 건 꿀알바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대기 시간 기날 꿀알바는 뭘까 뭐 이런 고민이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힘든 점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대기 시간 자체가 길어서. 어쨌든 그 친구 나와 같은 조에 있던 그 친구는 사실 자기가 이런 행사 스텝 알바를 여러 번 해봤는데 이 정도인 거는 드물다. 이거 진짜 꿀인 거 맞다. 꿀 중에 꿀이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근데 그 친구랑 둘이 쉬었던 데가 얘기하고 싶어서 계속 말 못했는데 어쨌든 호텔이어서 홀 이렇게 있으면 홀 이렇게 연달아서 있고 요 끝에가 있어요. 홀의 끝? 아니 홀 바깥에. 홀 바깥에? 요 화장실이 있고 그 옆에 이렇게 창가 쪽에 약간 창고처럼 쓴 데가 있거든요. 쓰레기통 같은 거 놔두고. 우리가 쉬었던 데 여기에요. 쓰레기통 있는데 화장실 옆이고 쓰레기통 나중에 이제 뭐 홀에서 나온 쓰레기 담아야 되는 그런 걸 움직이면서 그런 쓰레기통이고 요 한쪽에는 안 쓰는 의자들 모아놓고 구석에서 쉬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왜 거기에서 우리가 쉬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글로 갔어. 근데 거기 가니까 누가 쉬었던 흔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미화 청소하시는 분들이 여기 앉아서 쉬는 거야. 그 의자들이 있었고 이거 뭐지? 고무장갑 같은 게 있었고 약간의 휴식 공간처럼 돼 있었던 건데 그 장면이 기억에 남더라. 우리가 여기 앉아서 막 떠들고 있는데 그분들도 잠깐 와서 물건 가지러 가시고 오시고. 그분들이 혹시 못 쉬었던 건 아닐까요? 내가 그 생각을 진짜 뒤늦게 했어요. 진짜. 근데 아차. 그랬던 것 같진 않고 어쨌든 우리가 의자를 새로 놔서 우리끼리 그냥 앉아 있었던 거라서 그분들 의자는 있었고 근데 이제 좀 불편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좀 약간 기억에 남아요. 그 장면이. 그 공간이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어쨌든 휴식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물론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여기도 휴식 공간을 쓰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네, 그러면 좀 이번에는 어려웠던 좀 아까 표현해 주신 걸로는 슬펐다라고 좀 표현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런 일자리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 뭐지? 그 힘들었던 거 이런 거는 이제 아까 처음 얘기했던 첫 알바가 제일 힘들었고 그 다음에는 그 하루 단기 아르바이트로 의약품 배송 보조하는 거를 했었거든요. 그거는 뭐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 보통 아르바이트를 그냥 지원할 때 몇 개 넣어요. 같은 그 만약에 뭐 23일, 24일, 25일 이렇게 하는 아르바이트고 뭐 한 22일, 27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아르바이트가 있으면 일단 둘 다 넣어놓거든요. 그게 어쨌든 된다 안 된다 보장이 없으니까 일단 넣어두고 하는데 그건 이제 된 거예요. 그 의약품 배송은. 근데 무슨 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대충은 느낌으로 알고 있다가 막상 갔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슬펐던 부분 좀 뒤에 나오긴 하지만 그 앞에서 좀 먼저 얘기하면 그 물류단지 같은 데 혹시 가봤어요? 아니요, 가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나중에 저는 몇 번 가봤거든요. 이번에 이거 말고도 그 시흥 막 이런 데 가면 산업단지 이렇게 있는데 밤에 가면 진짜 무섭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갈 때 좀 아침 일찍 갔었어요. 근데 그런 물류단지나 센터 이런 데 가면 건물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게 주는 중압감? 위압감? 압도감. 그죠. 그런 게 진짜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처음 가는 사람들은 꼭 친구나 이렇게 많이 가는데 그 한번 뭐 이제 가면 별거 아니라는 걸 아니까 또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압박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압감? 그게 좀 약간 인상이 좀 남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면서 갔는데 다 남자밖에 없었어요. 다 남자야. 딱 그 회계하시는 분만 여성이었고 약간 군대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딱 가서 느꼈던 건 진짜 군대식 문화의 일처리. 일 뭐 해야 될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사람이었고 눈치껏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또 뭐 그런 거 뭐 잘하니까 제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치. 약간 그런 것도 뭐 해서 막 진짜 알려주지 않았지만 그 막 이것저것 하려고 하니까 또 막 알려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뭐 하여튼 뭐 소위 까대기라고 하죠. 택배 같은 거 막 분류하고 다시 넣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걸 이제 오전에 2시간 정도 하고 점심은 김밥 잠깐 한 줄 그냥 딱 먹고 그러고 나서 약간 진짜 어디 뭐 시장에 팔려나가듯이 저 포함해서 한 3-4명의 알바가 왔었는데 그 이제 배송 기사들을 도와서 같이 차에 타서 돌아다니는 걸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제 이 사람한테 A라는 사람한테 가서 같이 가라 이렇게 해서 어떤 매니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알았다 그럼 거기 가겠다 해서 그 앞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잠깐 일로 와봐라 해서 여기 이것 좀 도와주라 해서 이거 도와주러 갔어요. 그리고 얘랑 같이 가야 되는데 막 이러는데 딴 사람 붙여줄게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걸 하고 있었어.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이거 다 되니까 또 저 차 가래. 저 차 타고 이제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이래서 이제 탔어. 그래서 출발했어요. 근데 그 기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걔 말고 딴 애랑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차 돌려서 다시 들어가서 또 딴 사람한테 배정 받아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 사람이랑 가긴 했는데 약간 진짜 무슨 시장에서 팔려나가는 느낌이라고 그런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지? 막 이런 생각했지. 그거 뭐 약간 부차적인 문제지만 뭐 그렇게 이제 인권이 뭘까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쨌든 나의 의사는 뭐 물론 존중해줄 생각이 없어 보였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매일매일 그런 알바 하시는 분들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바쁜 날은. 근데 매일 바뀌는데 꼭 이 사람이랑 가야 된다 막 이런 게 있을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뭐지? 그러니까 서울로 가는 그 차가 있으니까 좀 웃기긴 한데 하여튼 서울로 가는 차에 나를 태웠어야 된다. 나는 김포만 돌아다녔거든요.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어떻게 불렀는지, 그러니까 뭐 몇 시간 일하기로 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다른 것 같긴 하더라고요. 뭐 그거에 뭐 그 사람들만이 알겠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탔어 차에. 근데 차에 타서 제일 먼저 느낀 게 뭐냐면 아 이제 물어볼 사람이 생겼다. 이게 제일 컸어요. 그게 좀 제일 뭐랄까. 우린 콤비아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사수 같은 느낌. 사수.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그 한 4시간 정도를 거기서 까대기 같은 걸 한 거란 말이야. 3-4시간 정도를. 아침 8시에 갔으니까 12시까지 하고 4시간 동안 나한테 뭘 알려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야. 근데 이제 물어볼 사람도 사실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못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눈치껏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물어볼 사람이 있고 그분이 또 뭐랄까 인상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했지. 아까 그 대학생 친구처럼 어떻게 일 시작했냐, 언제 시작했냐, 뭐가 힘드냐 막 이런 걸 물어봤었거든요. 약간 무슨 진짜 노동 현장을 찾아서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내가 불확실하고 한 거죠. 약간 좀 재밌었는데 그런 거는 뭐 경험하지 못하는 거니까 내가 배송기사로 평생 일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좀 정신이 들고 이러니까 물어보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타자마자 저한테 김밥을 주는 거예요. 그 아마 제가 받았던 김밥이 아마 배송기사들 먹으라고 주는 건데 그 김밥 한 줄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밥 드셨냐 그랬더니 안 먹었다는 거야. 그럼 드셔야 되지 않냐 이렇게 했더니 자기는 안 먹는다고 점심을.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잘 모르지만 이게 어쨌든 왔다 갔다 계속 해야 되는 거여가지고 힘들단 말이에요. 육체 노동이니까. 그래가지고 괜찮겠냐 이랬더니 먹어라 이렇게 먹었지. 난 너무 배가 고프니까 4시간 동안 지금 물 2잔 마시고 한 번도 안 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먹었지. 그러면서 막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배송 택배 하시는 분들 이 점심을 거르는 편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화장실 갈까봐 뭐 이런 건가? 그것도 나중에 더 그 얘기할 거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차에서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음식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김밥. 멈추지 않고. 왜냐면 좀 빠듯해요. 택배 하시는 분들도. 저 도시락 배달할 때도 거의 빠듯했단 말이에요. 한 군데에서 막 5분 정도 늦어지면 다른 데 다 늦어지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또 한 2.5톤 하는 차였어가지고 차가 컸는데 이거를 어디 세워놓고 뭐 식당 가서 밥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거랑 그리고 운전하면서 사실 이게 텀이 계속 있어가지고 다음 장소로 가는 뭘 사기도 애매하고 그래가지고 밥을 안 먹는다. 그래서 자기 하루에 한 끼 먹는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게 되냐 막 이런 얘기 했는데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해서 근데 그 차에 그게 있었어요. 그 막 진짜 코스트코 같은 데 가면 큰 그 플라스틱 박스에 빵 요만하게 막 던지는 진짜 그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게 싸구려 같은 안 좋은 음식인 거지. 영양가 하나 없는 그게 있었고 그게 딱 한 조각 남았었는데 그거 하나 드셨어요. 나랑 같이 있는 동안 딱 그거 하나. 그게 어쨌든 내가 하루 한 거여서 매일 그렇게 지내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말하기를 점심은 어쨌든 잘 안 먹고 먹어도 이런 빵 정도 먹는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 약간 좀 거기서부터 계속 울컥하는 거야 이런 얘기 듣는데. 그래서 막 이런 얘기 하고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화장실 같은 경우도 저도 그 1월달에 했던 그게 거의 배달이나 배송 비슷한 거였는데 화장실 갈 수가 없어요. 시간이 빠듯해서. 그리고 어쨌든 택배 하시는 분들은 더 그럴 텐데 일반 가정집 같은 데 택배 놓으러 가면 화장실 있는 데가 없잖아요. 공동 화장실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상가 이런 데 혹은 병원 약간 관공서 이런 데 갔을 때만 화장실 볼일 빨리 보고 홈플러스 이런 데 그게 약간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초등학교 배달할 때는 화장실 못 쓰고 약간 좀 그렇잖아. 다 큰 성인이 와가지고 그리고 되게 작을걸? 그치 맞아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래서 약간 좀 쓰기 좀 그래서 대학교에 배달도 했었어가지고 거기 갔을 때도 막 이렇게 했거든요. 약간 생리현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제한적이긴 하더라고요. 맞아
배송업도 그렇고 뭐 옛날 그건 되게 톨게이트는 정말 유명하잖아요. 비닐에다가 뭐 그 일을 본다고 또 했었고. 맞아요.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었고. 맞아. 근데 그분의 얘기가 전 좀 약간 많이 슬펐던 것 같아요. 일하면서. 그러니까 뭐 이게 어쨌든 시간이 있으니까 같이 붙어 있을 시간이 자꾸 물어보게 되는데 뭐 어떻게 일하게 됐냐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원래는 일본계 기업에 다녔던 분이래요. 그래서 약간 대기업이었던 것 같고 자기 그 부하 직원들 있었다 한 60명 정도 있었다 뭐 이렇게 해서 부장급으로 약간 있었나 봐요. 이제 와이프랑 내가 근데 그분 얘기를 이렇게 막 해도 되나? 상관없나? 저희가 뭐 웬만한 게 다 그냥 나가긴 하는데 뭐 어떻게? 그분이 누군지 모르고 이러니까. 그치. 그래서 하여튼 그분 이제 이제 퇴사를 하시고 이제 와이프분이랑 같이 이제 장사를 하려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사하다가 그 와이프분이 이제 암에 걸리셔가지고 투병 생활을 좀 하셨어서 이제 장사는 이제 접고 돌아가시긴 했는데 이제 그 생계를 이어가야 되니까 이제 이 일을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버는지는 안 물어봤어요. 물어보기 좀 그래가지고. 근데 대충 짐작하면 한 3,400 벌 거예요. 4,500 정도 벌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것도 추정이긴 해요. 왜냐면 알바몬 이런 데서 공고할 때 표시하는 금액이 그 정도인데 근데 이제 4,500에서 개인 사업자로 하면 차량 유지비, 보험 이런 것들을 다 별도로 낼 거고 그분이 얘기하시길 이제 어쩔 수 없이 단속 걸려가지고 주차할 때 도로에 세워야 되니까 그 돈이 한 달에 한 30에서 40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는. 특히 뭐 이제 어떤 스팟에 가려면 여기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동성물에서 그것도 어쨌든 일반할 수는 없어요. 뭐 그 정도 되는데 그런 약간 비용들 다 빼면 실질적으로 한 300, 400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분을 보면서 이렇게 일하는 게 혹은 어쨌든 3,400이 사실 많은 금액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그러니까 청년들 입장에서도 근데 그분이 일하는 게 주 6일이고 일단 우리 보통 토요일까지 택배 하잖아요. 근데 아침에 한 6시 반에 출근을 한대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알바하는 분들이 와서 까대기 같은 거 하면 그분들이 이제 싣는 거 하고 그 전에 이제 송장 정리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한 5시나 6시 사이에 끝나는데 그날 좀 늦어져서 7시에 끝났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들어가서 서류 정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택배 주면 그러니까 일반 택배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의약품이어가지고 약국, 병원 이런 데 납품하는 거여서 영수증을 꼭 받거든요. 그 영수증 다시 들어가서 정리해서 뭐 회계하시는 분이나 이렇게 해서 줘야 되고 약간 그런 사무 업무까지 좀 하면 7시, 한 8시, 9시 이렇게 집에 들어간다. 그때 밥 먹는 거지 집에 들어가서 술 한잔 하면서 약간 저는 그게 그러니까 그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서사가 좀 느껴지는 거예요. 잠깐 하루였지만 약간 좀 울컥하더라고. 그 얘기 들으면서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런 얘기하고 되게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저희 이번에 경남 가서 그 일 경험에 대해서 막 이야기 나눴잖아요. 그러면서 저희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그 7가지 정도 우리가 일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순서대로 나열해보기 뭐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조 같은 경우에는 임금은 어나더 레벨이라서 딴 데 이렇게 두고 그리고 임금을 제외한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열하시기도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다가 임금이 어나더 레벨이고 막 이렇다고 하니까 그러면 임금이 어느 정도면 모든 걸 다 참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재밌네요. 임금이 만약에 월 1,000만 원을 벌면 모든 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단기로 치고 빠지면 되니까. 그래서 뭐 조직 문화, 이렇게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뭐 조직 문화, 워라밸, 뭐 역량 강화, 뭐 이런 것들, 적성 이런 거 되게 다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모든 게 뭐 거의 뭐 맨날 24시간 일해야 되고 조직 문화 개판이고 뭐 이렇게 일을 한다고 해도 월 1,000 받으면 6개월 버티고 목돈 만들어서 나가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약간 그런 걸까? 이게 현실, 이 택배를 하시는 건 약간 그거의 현실판인 걸까? 요런 생각이 저는 들으면서. 그런 일자리들이 많죠. 맞아요.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아니, 저는 1,000만 원을 만약에 줘도 안 할 것 같긴 해요. 그쵸. 그러니까 뭐 잘 모르겠지만 1,000만 원 주는데 다 이유가 있다. 맞아요. 1,000만 원 주는데 이유가 24시간 일하게 하고 맨날 위에서 막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하고 막. 근데 그거를 1,000만 원이면 버틴다라고 이야기 나누는 게 저는 사실 지금의 약간 투자 같은 투자 문화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얘기 나누는 거 자체가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경험인 것 같아요. 나는 좀 1,000만 원은 좀 짠 것 같기도 하고. 아, 그 정도로는 1,000만 원이 짜다? 좀 더 받아야 그걸 다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런 토론도 한번 나중에 해보면 너무 재밌겠네요. 얼마까지는 내가 모든 걸 다 참을 수 있다. 난 잔악괴다. 뭐 이렇게. 1,000만 원. 보통 6,000만 원 모으려면 한 달 100만 원 정도 가까스로 모은다 치면 5년이잖아요. 5년 동안 힘들 거를 6개월. 모르긴 하겠다. 근데 그래도 좀 적지 않나 싶긴 하네요. 저는. 네, 그러면 이런 좀 방금 약간 진로 얘기였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제대 이후에 진로에 대한 고민이 좀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저도 진로 고민이 많을 때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하면서 뭐 다양한 일 경험이라고 할까요? 그냥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 부분이 나한테 맞네. 이 부분은 나하고 잘 안 맞는데 이런 고민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강호님은 지금 하고 계신 아르바이트 포함해서 또 다양한 경험이나 경력이 있으시잖아요. 좀 어떤 일이 나한테 맞았다, 관심 있다, 뭐 이런 게 있으신지, 어떤 고민이 들었다 이런 것도 좋고요.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어쨌든 사람 만나는 게 좀 좋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혼자 하는 일을 할 때 더 이제 약간 고립된다는 느낌을 받았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근데 또 때론 혼자 있는 게 좋긴 한데 사람 만나는 게 사람 만나는 일을 선택하고 싶다라는 어떤 기준이 세워진 거. 이게 처음에 군대에 있을 때 진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좀 청년 활동이나 노동 활동을 했었으니까 조금 더 다른 분야도 공부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이제 그 중에 하나 이제 그린 뉴딜과 기후 위기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 이런 건데 공부하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이제 좀 다른 영역에도 좀 관심을 더 보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좀 막 여러 가지 막 찾아보다가 나는 다방면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니구나. 이런 건 또 다시 느낀 거예요. 원래도 그런 걸 알고 있긴 했는데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싶은 그거를 보통 저는 연구 사업 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었어서 어쨌든 군대 있을 때는 연구소를 만들어서 좀 이런 노동의 다른 부분이나 뭐 이렇게 좀 깊이 좀 공부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다가 최근엔 좀 그 생각을 좀 바꿨는데 어쨌든 밖에 나와 보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좀 약간 조직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만드는 거랑 어떤 아젠다나 의제 같은 걸 좀 설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더 나한테 맞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좀 사람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일을 좀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그렇죠. 아직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건 있어요. 올해 2가지는 꼭 뭔가 연구해본다? 이런 건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는 플랫폼 노동이었고 그 실태가 사실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서 그걸로 이제 지원 사업을 넣긴 했는데 그거를 좀 그 쿠팡 플렉스를 직접 해보고 있기도 해서 좀 더 눈에 잘 보이는 것도 있고 좀 그걸 좀 해결 방안을 좀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하나는 이제 정의로운 전환에 있어서 사실 노동조합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막 얘기하다 보면 이런 건데 환경단체들은 사실 지금 환경단체들이 그린 뉴딜과 이런 사업 토론들을 뭐랄까 주도하고 있는데 사실 노동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어서 저는 그 관점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린 뉴딜 막 얘기하면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들이 벌써 뭐 이미 없어진 데도 많은데 군산 이런 데는 없어졌는데 그 몇백 명, 몇천 명 이렇게가 실직하는데 해고되고 그 사람들을 뭐 어떻게 재취업시킬 거고 뭐 이런 고용이나 안전망에 대해서는 얘기가 그래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 실제로 그 사람들이 전기차를 만드는 일로 하면 기존에 갖고 있던 노동의 문제점들 뭐 예를 들어서 하청 문제,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격차 혹은 임금 구조, 체계 이런 것들 혹은 뭐 정규직 중심의 사회 안전망 이런 것들은 그대로라고 하면 이게 포장만 바뀐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인 내용은 바뀌지 않은 거고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생각했을 때는 사실 노동조합이 더 주체적으로 고민하고 전망을 세워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왕 어쨌든 업계를 바꾸는 그 과정에 있다면 그죠. 그거를 좀 혁신적으로 바꾸면 좋겠다라는 혁신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노동자와 노동이 중심적인 문제들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안 그러면 또 나중에 기업가 혹은 정부 주도로 어떤 개편안이 짜여지면 노동조합은 약간 수세가 열세로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뭐 그래서 사실 환경단체들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노동 쪽에서도 이런 기후위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하고 자기 의지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2가지는 좀 올해 가능하면 지원 사업이든 혹은 뭐 해서 연구를 해보려고 하고 있죠. 아니, 안 그래도 저는 기후위기 이쪽을 노동조합에서 만약에 선점한다면 그죠. 청년 유니온이 선점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지금 정의로운 전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야기 노동조합 차원에서의 기후위기 이렇게 연결된 거는 산업 쪽으로 많이 연결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청년 유니온에서는 그럼 지금은 사실 저희는 직업훈련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긴 한데 그때는 약간 조금 애매했다고 생각한 게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최근에 정의로운 전환 관련해가지고 연속 강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641 포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쵸? 그건 잘 모르겠는데 몇 군데 있어요. 정의당에서도 하고 있고 정의당에서도 오늘 토론회를 했었고 녹색전환연구소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런 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듣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막 민주노총 이런 데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정은 틀렸나 봐 뭐 이런 생각이 민주노총이 선정하더라도 청년이나 일반 노조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맞아요. 지역사회랑 또 연관된 것도 많고 맞아요. 그래서 선점이 중요한 게 아니죠.
맞아요. 선점이 중요한 게 아닌데 조금 욕심내봤어요. 그렇죠. 근데 저도 청년 선점해야 되는데 사실 그래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뭐 얘기하다 또 이거. 저희 이제 진로 고민을 얘기했었는데 혹시 진로 고민 뭐 연구 사업을 고민을 하고 계시다. 좀 그리고 사람 만나는 거 뭐 조직하기도 하고 하는 거 이런데 관심 있으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진짜 뭐 아까 거의 팟캐스트 예전에 나오셨던 거 봉철 씨 하셨던 거 까먹으시기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 팟캐스트 안 들으신 거죠? 그리고 저는 그거 할 때도 안 들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아 그랬구나. 이번 건 들으실 건가요? 아니요. 그렇구나. 안 듣게 되더라고요. 내 목소리 듣는 게 좀 그렇기도 하고. 저도 한 달 걸렸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담당자가 됐으면 그러네. 그때도 안 듣긴 했네. 근데 어제 내가 막 책임지는 사업 주제야. 지금 7위처럼 그럼 들어봤을 것 같긴 해요. 다른 조합원이나 이렇게 나왔을 때 다른 팟캐스트를? 근데 내 거 못 듣겠어. 근데 내가 어쩔 수 없지. 편집을 해야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면, 그러니까 필수 불가결한 그런 상황이 아니면 안 들을 것 같아. 내 목소리 다시. 그니까요. 저도 뭐 팟캐스트 청년유년에서 나가기도 하고 딴 데 나갈 때도 제 건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열심히 편집을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137회에 이어서 강호님을 모시고 강호님과 함께한 청년유니온의 역사, 현재 강호님의 노동 실태에 대해 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약간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 실컷 수다 떤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거짓말하지 마요. 무슨 말이에요? 일한 거잖아. 일이잖아. 아니 지금은 일 아니었으면 나한테 연락 안 했을 거잖아.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녹음할 때는 저는 알았어, 친구처럼 떠드는데 이제 편집할 때 일이겠죠. 오늘 녹음하신 소감이 어떠셨나요? 소감이요?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 예전에는 마이크 있고 이래서 조금 더 그래가지고 조금 긴장되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약간 이렇게 둘이 하니까 좀 더 편한 것 같고 진짜 노가리 까는 느낌이었어가지고 그게 좀 약간 말 실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게 집에 돌아가셔서 요거 좀 그랬다라고 싶으신 거는 저한테 이제 텔레 보내시면 제가 그거를 따로 편집해 드립니다. 또 진짜 다시 까먹을 거여가지고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리고 어차피 본인도 안 들으실 거잖아요. 잘 편집해 주시겠지.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혹시 더 뭐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나중에 뭐 또 기회가 되면 뭐 진짜 더 필요한 얘기? 아마 뭐 쿠팡 플렉스 같은 것들 만약에 연구하게 되면 플랫폼이나 연구 과제가 정리되면 또 그거 가지고 공유하러 올게요. 좋습니다. 네, 2주간 게스트로 함께 해주신 강호님 고맙습니다. 청년유니온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강호님 같이 청년유니온을 아끼고 사랑하는 조합원 한 분 한 분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네, 요즘에도 종종 강호님이 사무실에 찾아오실 때 정말 반갑고 고맙다는 생각이 든답니다. 정말로요? 그럼요. 별로 안 바뀌었는데 맨날 바빠가지고 막. 그럼요. 바빠서 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 늘 그래 인사하잖아요. 그죠. 인사만 하고 이러잖아요. 알았어요. 맞아요. 하여튼 뭐. 그리고 뭐 말씀드리자면 동시에 일을 드리고 싶다는 충동도 커요. 그래요? 써있네? 네, 여기 써놨어요. 네. 이런 고마운 마음과 일을 주고 싶다는 마음을 잘 절충해서 강호님이 청년유니온과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노가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우리 일상과 일터의 모든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노가리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unioncast@gmail.com 메일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재밌게 들으셨나요? 팟빵 팟캐스트에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하나, 눌러주신 하트 하나, 남겨주신 댓글 하나가 만드는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